보험의 비국소성 원리를 비유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 장막에 두 개의 구멍을 뚫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장막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홍길동의 오른손과 왼손이 나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막 밖으로 나와 있는 두 개의 손에 대하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는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의 두 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손은 절대 공간에 있는 독립적인 서로 다른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이론에 의하면 이 두 개의 손은 두 개의 입자에 비유되고 이 장막 뒤쪽에 있는 홍길동은 초양자 포텐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손 입자는 장막 뒤의 홍길동, 즉 초양자 포텐셜이라는 한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한쪽이 왼손이면 다른 한쪽은 그냥 저절로 오른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손, 즉 입자와 홍길동, 즉 초양자 포텐셜은 한 몸이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든지 혹은 텔레파시와 같은 것이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입자가 본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렛대처럼 한쪽이 기울면 그 적시로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것 같은 방식입니다. 아스페가 실험한 내용도 광자를 두 개로 나누어 멀리 떨어뜨린 다음 두 개의 광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두 개의 손을 벌린 다음 두 개의 손이 홍길동의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광자가 우주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초양자 포텐셜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것이 보험의 비국소성 원리입니다. 비국소성은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국소성은 공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국소성 원리는 에너지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체의 국소 에너지장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체의 국소로부터 전체 에너지장을 채취할 수 있고 EIS에서도 이마, 손바닥, 발바닥으로부터 정보를 채취하는데 비국소성 원리에서 전체를 채취할 수 있고 스키에서도 이마, 발목으로부터 정치를 에너지장을 채취하는데 비국소성 원리에서 전체 에너지장을 채취할 수 있고 또 인체의 국소를 자극하더라도 먼 장기를 치료할 수 있으며 즉 수지침이나 이침에서 보듯이 또 인체의 에너지장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비국소성의 의미를 비유하면은 여기에 수조가 하나 있는데 이 수조 속에는 식물, 물고기, 돌, 고기 등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두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조를 우주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조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수조 속의 물속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조 속의 물을 초양자 포텐셜 혹은 초양자 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We are all one입니다. 보험의 비국수성 원리는 우주의 공간은 초양자장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우주 공간의 초양자장을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우주 공간이라는 매질, 즉 디바인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 때문에 원격 치료가 가능하고 동시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텔레파시 등이 가능합니다. 노벨 물리상을 수상한 영국의 브라이언 조셉슨은 우주의 공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텔레파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7번째, 보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입자 파동의 이중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입자 파동의 이중 구조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동전의 앞면에는 입자가 위치하고 뒷면에는 파동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원통을 위에서 보면은 원이고 옆에서 보면은 사각형과 같은 위치입니다. 보험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 원리를 전자에 대해서 도식화하면은 즉 입자가 있고 뒤에 파동이 있는데 이것은 전자 혹은 양성자로 해도 되고 중성자, 원자라고 해도 되고 입자 구조가 있고 그 뒤쪽에 전자의 파동적 구조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보험의 입자 파동 이중성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입자는 실수 시공간 즉 XY, Z에 존재하고 파동은 허수 시공간 IX, IY, IZ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 원리를 확대하면은 전자가 입자 파동의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로 구성된 원자도 입자 파동의 이중 구조이요 원자로 구성된 분자도 입자 파동의 이중 구조이며 분자로 구성된 물질도 입자 파동의 이중 구조입니다. 물질이 입자 파동의 이중 구조라면 우리는 왜 파동을 볼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질은 3차원적 구조인데 비하여 파동은 4차원적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 능력으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의 3차원적 구조만 볼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획적으로 4차원도 볼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면 사람도 4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은 입자와 파동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입자는 3차원 공간에 위치하고 파동은 4차원 공간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입자는 실수 공간에 위치하고 파동은 허수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자는 순시간, 파동은 역시간이 가능하고 입자는 양의 질량만 있지만 파동은 음의 질량이 가능하고 입자는 양의 에너지만 있지만 파동은 음의 에너지도 가능하고 입자는 양의 엔트로피만 있지만 파동은 음의 엔트로피가 가능하며 다음에 입자는 광속보다 빠르지 못하지만 파동은 광속보다 빠를 수 있고 다음에 입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파동은 반중력이 가능해서 공간 부양이 가능하겠습니다. 8번째, 보험은 입자는 파동에서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입자가 먼저 있고 부차적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보험은 오히려 파동이 먼저이고 이 파동의 정보에 의하여 입자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칠판, 이런 철판 위에 모래를 고르게 불어넣고 진동을 가하면은 진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무늬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보험은, 우주 만물은 파동에서 입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양자장에서 소립자, 즉 전자, 양성, 중성자, 양성자 등 소립자가 만들어지고, 원자장에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장에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물질장에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코펜하겐 해석과 보험 양자물리학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동함수 부사의 해석을 주류 양자물리학은 1920년대에 이것을 제곱을 해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사의 절대값을 제곱하여 실수만 남겨있으며, 그러다 보니 그래프가 이상한 모양으로 되었고 이것을 입자가 발견할 확률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양자 물리학은 1950년대 허수와 실수를 살렸고, 그래서 그래프는 사인바가 되었고, 이것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그래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코펜하겐 해석과 보험 이론은 그래서 차이가 천양지 차이입니다. 즉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은 확률 해석을 했지만 보험은 입자 파동 이중성 해석을 했고, 불확정성 원리의 코펜하겐 해석은 이것을 주장했지만 보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보성 원리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은 보어가 설명했지만 보험은 보어와 전혀 다른 내용의 상보성 원리를 주장했고, 비국소성 원리에 대해서도 코펜하겐 해석에서 보어가 주장했지만 보험은 보어와 전혀 다른 내용의 비국소성 원리를 주장했고, 관찰자 효과에서는 코펜하겐 해석에서 주장했지만 보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 제안한 양자물리학에 대하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단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보험의 양자물리학 이론 중에서 가장 적대시한 부분은 바로 우주의 허공은 미세한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왜 많은 과학자들은 이 부분을 적대시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진공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19세기 마이클슨과 몰리가 실험에 의하여 우주의 진공은 텅 비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20세기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둘째는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진공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인용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양자전기 역학에서 우주의 진공이 미세에너지에 의하여 무한대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무한대는 실용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무한대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게 됐는데, 이렇게 무한대를 약간 변형시킨 결과 우주는 텅 빈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